한국에서 취업을 하시려면은 기업과 내가 매칭되면 그냥 끝나죠. 그죠?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아무런 레귤레이션이 없죠. 뭐 여러분이 뭐 범법자거나 뭐 이런 어떤 뭐 무슨 뭐 이런 아주 레코드가 뭐 레드 레코드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외국에서 취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이슈가 들어가냐면 비자 이슈라는 게 들어가죠. 따라서 어떤 해외에서의 취업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요, 많은 우리 한국 정부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개인적인 능력, 특히 뭐 이 말도 안 되는 영어 능력을 자꾸만 이렇게 강조를 하고, 또 기업이 매칭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기업을 막 이제 섭외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외 취업의 스타팅 포인트는 어디냐면 비자 이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가 따질 때는 만약에 한국 정부에서 뭔가를 진행을 한다면 변호사들, 특히나 이민법, 노동법 그 나라의 전문가들을 먼저 모아놓고 과연 이 나라는 어느 비자를 통해서 어떤 기업으로 어떻게 취업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확실한 방법인가에 대해서 먼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미 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왜 인도는 이렇게 하고 있고 캐나다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이슈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는 뭐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일단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보자 라는 거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근데 제가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취업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이 비자 이슈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정확하게 있질 않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책이 명확하지 않으며, 또 나를 매칭해줄 기업에 대해서 매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미국 취업에 딱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죠. 네, 심플합니다. 그렇죠? 네, 심플해 보이지만, 자, 그러면 이제 개인의 능력은 뭐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는 해외 취업을 하고 싶으니까 한국이 아닌 미국 취업에 적절한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 개인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럼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 게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 매칭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기업 같으면은 그냥 내가 능력이 되면은 그냥 일단은 뽑아 볼 텐데,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가 이슈가 있냐면은 우리 회사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한국에 있는 친구를. 그러려면은 이거를 관련해 갖고 회사에서 서류 작업을 해야 될 것들이 많단 말이죠. 또 이미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서류 작업을 해가지고 비자 이슈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 아니라 나를 비자 스폰서를 해주면서까지도 나를 뽑아줄 만한 기업과 매칭이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이슈이고, 이따가도 보겠지만 한국에 굉장히 많은 유학생들이 10명 중에 1명만 취업이 되고 9명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자와 이 비자 스폰서를 해줄 만한 기업의 매칭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비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적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어떤 루트를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큰 그림을 일단 잡으셨고요.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은 지금 오늘 취업 박람회이기 때문에 비자 이슈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그렇다더라, 심지어 미국에서 MBA라고 러스쿨 한 친구들도 얘기를 해보면은 명확하게 이거를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띄엄띄엄 네이버에서 구글에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제가 딱 10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메모하시고요. 그리고 누구한테든지 미국에 취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비자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려면 일할 수 있는 리걸 스테이터스를 만드셔야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미국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미국 취업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하시는 건 미국 취업이라고 할 수는 없죠. 미국에 일단 들어가서 일을 하셔야 되고, 미국에서 들어가는데 지금 무비자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90일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무비자로 들어가셔서 일을 할 수가 있느냐? 할 수 없죠. 예, 만약에 거기서 페이를 받고 일을 하면 그거는 노동법 위반이고, 그러면은 뭐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예, 물론 이제 내가 놀러 가가지고 잠깐 뭐 이렇게 만원치를 한다든지 어디 가서 밥 퍼주는 일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경력적인 건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취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래서 무비자로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취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관광비자라는 게 있어요. B1, B2 비자죠. 우리가 예전에 무비자가 되기 전에 전부 다 관광비자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6개월 관광비자 받고 들어가고, 그거를 통해서 거기서 또 취업이 가끔 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왜냐면 6개월이라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무비자는 뭐냐면은 가서 신분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무비자는 비자가 없이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일단 들어갔다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한국으로. 만약에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딜레이 돼서 하루가 지나버렸다, 그러면 그게 불법 체류가 돼버립니다. 그게 무비자예요.
그런데 이제 비자를 받고 들어가시게 되시면 관광 비자를 받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스테이터스를 중간에 바꾸실 수 있는 찬스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관광 비자를 받아서 가서 불법으로 어떻게 좀 일을 하다가 실제로 이제 그 비자를 바꾸시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엄격히 따지면 이것 또한 불법이죠. 예. 그래서 적법한 어떤 그런 절차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흔히 취업이다라고 K무브를 포함해서 웨스트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모든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모든 취업, 미국 취업 프로그램의 비자 형태는 뭐냐면 J비자입니다. 과연 이 J비자가 취업인가는 오늘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J비자의 취지는 문화교류비자로서 1년에서 1년 반 동안 보통 미국에서 경력을 쌓고 한국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미국이 굉장히 조금 우월적인, 왜냐하면 한국에서 경영학이나 뭐 회계학을 공부를 했는데 뭔가 좀 더 선진국인 우리 미국에 와가지고 경영학이나 회계학 공부했던 거를 더 실습을 해보고 교육을 받아보고 그리고 다시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발전을 시켜봐라. 쉽게 말하면 좀 그런 취지의 어떤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제가 룩다운한 경향이 있지만 물론 우리가 교환교수를 갈 때도 J비자를 가고요. 연구원을 갈 때도 J1 비자로 갑니다. 근데 캐테고리가 좀 달라요. 그때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J1 비자라고 하는 캐테고리로 가실 때 쓰는 것은 보통 인턴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신 지 1년 이상이 됐을 땐 트레인이라고 하는 비자를 통해서 맥시멈 1년 6개월까지 미국에서 체류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의 특징은 뭐예요? 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보통 우리가 스타이펜이라고 부르는데 왜냐면 미국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체류를 해야 되니까 일정 기업에서는 일정 금액의 어떤 생활 보조비 형태로 스타이펜을 주죠. 그러나 일단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J비자를 받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소셜 세큐리티 넘버라는 걸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텍스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취업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전부 다 J1 비자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F1 비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F1 비자는 뭐냐면 학생 비자입니다. 그죠? 네, 저를 포함해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MBA를 하고 뭐 하버드를 졸업을 하고 그런 친구들이 미국의 어떤 맥켄지에 들어가고 뭐 골드만삭스에 들어가서 취업을 하게 되는 절차는 J1 비자가 아니죠. J1 비자는 미국에서 학위를 한 친구들은 발급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비자의 취지 자체가 미국에 가서 문화와 교류를 뭔가 배워와라는 거기 때문에 이미 미국에서 학부를 4년을 한 친구한테 문화교류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죠. 그러면 미국에 이미 가 있는 친구들은 또는 내가 유학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제가 말이 굉장히 빠르죠. 괜찮으십니까? 네, 뭐 점심시간이어서 좋으실까봐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저는 그 대학에서 지금 서강대 국제대학원에 있는데 강의할 때 또 딱 시간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1분 지나면 저는 그냥 마이크 끄고 나오는데 그래도 오늘도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보려고 그래서 말을 좀 빨리 하니까 자, 그러면 F1 비자는 학생 비자란 말이에요. 학생 비자를 받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을 못 하세요. 그러나 미국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은 CPT라나 OPT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유학생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죠. CPT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여름방학 동안에 3개월 정도를 미국의 어떤 큰 기업에 들어가서 돈을 받으면서 인턴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학생은 학교 이외에서는 일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거든요. 물론 내가 RA나 TA를 하거나 뭐 카페테리아에서 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죠. 학교 내부에서는. 근데 그것과는 완전히 별개로 CPT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다른 외부 기업에 가서 내 전공과 유사한 어떤 기업에서 돈을 받으면서 일할 수가 있어요. 저도 로스쿨을 할 때 그렇게 해서 로펌에서 일을 했고요. 그때 쓰는 것이 CPT라고 하는 제도예요. 자, 그리고 나서 졸업을 하게 되면은 OPT라고 하는 1년의 기간을 줍니다.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라고 하는 건데 과거에는 이게 STEM이라는 어떤 사이언스나 매스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 OPT를 거의 30개월 가까이를 줬어요. 3년 가까이를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줬는데 이게 최근에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역시 1년으로 다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학생들조차도 OPT를 지금은 1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내 전공과 유사한 기업에 가서 정식 연봉을 받으면서 1년 동안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주위에 어떤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제대로 된 기업으로 취업을 한 친구들의 99%는 전부 다 이 절차를 거칩니다. 내가 여름방학 때 뭔가 인턴십을 하고 졸업을 하고 OPT 기간을 통해서 내가 그 기업에 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받게 되는 비자는 뭐냐면 H1B라고 하는 비자예요. 최소한 이거는 아시자 이거죠. H1B라고 하는 비자가 결국은 취업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취업을 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비자의 형태가 무엇인가 하면 H1B라고 하는 비자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J1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취업이라고 하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턴이고 비자의 취지상 1년을 갔다가 돌아오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국무성도 그거를 전제로 해서 비자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떤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폴란드나 뭐 저 동유럽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J1 비자로 온 많은 분들이 J1이 끝나고 H1 비자로 바꾸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불법은 아닌데 국무성에서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이슈들이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불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J1으로 갔건 F1으로 갔건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아야 되는 비자는 H1 비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H1 비자가 결국은 우리가 받게 되는 비자고 전문직 단기 취업 비자고 3년에서 총 6년까지 미국에서 체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외국인들에게 미국 정부에서 발급해 줄 수 있는 비자의 수가 제한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85,000개입니다. 그리고 석박사들을 2만 개를 주고 그 다음에 학사학위자들을 6만 5천 개를 주는데 이게 과거에는요 미국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이 비자 쿼터가 마감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신청을 해도 이게 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오케이가 됐었는데 이게 미국이 2008년도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난 이후로 잠깐 동안은 H1 비자가 거의 쿼터가 마감이 되지 않다가 미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2011년, 12년, 13년, 14년 점점 다 마감이 되어지고 이게 언제 서류를 제출하냐면 매년 4월 1일 날 서류를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월 1일 날 전자로도 안 받거든요. 전부 다 우편으로 보내야 됩니다. 우편으로 첫 주에 이제 그 도착한 분에 의해서만 우리가 접수를 인정을 해주고 자 그런데 85,000개를 우리가 딱 주겠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20만 개가 들어온 겁니다. 올해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추첨을 합니다. 봉투를 뜯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첨을 하죠. 이 학생의 퀄리피케이션 또 기업이 얼마나 좋으냐를 보지 않아요. 뭐만 봐요? 그냥 일단은 추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첨에서 떨어져 버리면 심지어 저희 회사에서 맥킨지를 넣었던 학생도 추첨에서 떨어진 맥킨지에서 이 학생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OPT 하는 도중에 H1 비자가 들어가서 H1 비자로 신분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이 신분 변경이 불가능해져 버리니까 회사에서는 파이어 시키고 나가라 그러는 거죠. 그 문제들이 최근 2, 3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난달에도 중앙일보에 칼럼을 썼지만 그리고 아마 많은 이슈들이 있을 텐데 이 H1 비자라고 하는 게 FTA 기초에서 우리나라 것만 15,000개를 따로 받아달라 라고 하는 게 FTA 하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거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까지는 왔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자체 쿼터가 없어요. 호주 같은 나라는 자체적으로 자기네 나라 것만 15,000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 학생들은 오늘 만약에 매칭이 되면 그냥 H1 비자 받아서 내일 갈 수, 한 달 이내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걸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요. 그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아주 좋은 기업에서 인터뷰를 해갖고 매칭이 됐습니다. 신랑 신부가 합의가 됐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일을 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받을 수 있는 비자는 뭐가 있습니까? J1 비자 아니면 H1 비자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제대로 된 전문직은 J1 비자를 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턴 비자이기 때문에. 왜냐면 1년 있다 가야 되는 친구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어떤 비자를 우리가 추천을 하냐면 H1 비자를 추천한단 말이에요. 근데 H1 비자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년 4월 1일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추첨을 거쳐야 돼요. 5월 말에 추첨 결과가 나옵니다. 4월 말에서 5월 말에. 그리고 나서 심사를 해서 언제 미국에 들어갈 수가 있냐면 10월 1일서부터 legally working 할 수가 있기 때문에 9월 15일 이후서부터 미국에 입국할 수가 있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내년 10월 1일에 일할 친구를 지금 한국에서 어떤 기업이 1년을 기다려가지고 뽑을 거냐 이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이 안 돼서도 아니고 기업이 없어서도 안 되고 뭐가 문제예요? 비자가 해결이 안 된 거죠. 사실은 이거는 한국 정부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미국에 가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슈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많은 변호사들이 탄원도 올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 심지어 싱가포르가 치려면 자기네 쿼터 몇천 개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슈가 없어지고 굉장히 쉽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15,000개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모든 프로그램이 어느 비자로밖에 진행이 못 되냐면 J1으로밖에 진행이 못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F1으로 유학을 가셔서 내가 유학하는 동안에 인턴십을 하고 그 인턴십 회사에서 오퍼를 받은 다음에 OPT를 거치고 OPT 하는 동안에 H1 비자를 들어가서 H1 비자로 바꾸는 그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은 이해가 되시겠죠? 자, 비타 이제 무슨 M1 비자가 있고요, L1 비자가 있고, E1 비자가 있고, E2 비자가 있습니다. 우리랑은 별로 상관없는 비자예요. L1 비자는 뭐 삼성전자 법인장으로 가시는 구제원 비자고, 삼성에서 뭐 몇십 년 근무하신 분들이 받아서 나가는 비자고, M1 비자는 프로그램 같은 것 쪽 기술직인데, M1 비자 같은 경우는 영수권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이 비자를 기초로 해서 이 비자 타입이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H1 비자를 받는 걸 목표로 한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15,000개의 포럼가 열리면 H1 비자를 받을 수가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J1 비자로 가셔갖고 H1 비자를 받으시는 찬스도 있을 겁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뭐 석사를 가시거나 또는 다시 유학을 가셔가지고 F1을 하다가 결국은 받게 되는 비자가 뭐냐면 H1 비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H1 비자로 종결이 되는데, 그러면 H1 비자를 받는 이 현황을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유학생 수예요, 왼쪽이. 유학생 수가 완벽하게 중국이 요즘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중국 학생들이 10명 중에 3명이 중국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학생들 만만치 않아요.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 유학생들의 폴란드, 프랑스 다 합쳐가지고 러시아, 일본 다 합쳐서 한국 학생들이 10명 중에 1명은 유학생들이 미국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보니까 뭐예요? H1 비자를 받는 퍼센티지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느 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인도가 많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영어 이슈도 있어요. 그리고요. H1 비자는,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H1 비자는 누가 발급받는 거예요? 외국인이 발급받는 거죠. 미국인은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외국인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회사가 발급해줘야 되는 비자가 H1 비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채용할 때 인도 애들을 많이 채용한다는 거죠. 그죠? 외국인 중에서도 한국 사람보다 인도 사람들을 많이 채용한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가 한번 볼게요. 인도가 65%예요. 그럼 비자가 100개라고 한다면 아까 85,000개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65%를 인도가 싹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럼 100개라고 하면 나머지 35개를 가지고 중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 한국까지 다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35개를 가지고. 그나마 한국은 1.7%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H1 비자를 1년에 신청하는 대수가 6,000개가 안 돼요. 6,000에서 7,000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온 포럼 15,000개를 가지고 어떨까요? 거의 전부 다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추천 필요가 당연히 없고요. 그러면 10명 중에 유학생의 1명에서 2명만 미국에서 취업이 되고 나머지 전부 다 다시 지나가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걸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표는 뭐냐면 H1 비자건 J1 비자건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전공이 중요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J1 비자도 마찬가지고 H1 비자도 마찬가지고 사진 찍고 싶으신 분은 사진을 찍으시면 돼요. 그죠? 어려워하지 마시고, 만약에. 다 거기다 언제 찍고 있겠어요? 요즘은 미팅을 하시면 다 사진 찍어갖고 남기시면 되니까. 자, 이게 뭐냐면, H1 비자를 받게 되는 자기스테이션입니다. 그죠?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1등, 2등이 어떤 직군일까요? 전부 다 IT 제품이에요. 컴퓨터 릴레이티드 아플리케이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IT 강국이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100개 중에 65개를 가져가버리는 거죠. 물론 IT 강국이고 영어를 좀 잘한다는 이슈도 있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인도 정부를 포함해서 인도 HR 회사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나 중국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게 이미 굉장히 어려운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제안하는 거는 인도 HR 대표들하고 같이 만나서 우리가 세미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걔네들이 왜 어떻게, 물론 인건비가 싸고 인도에서 우리가 뭐 아웃소싱도 많이 나가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프로세스 자체가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렇게 직접 한국 미국의 기업이 와서 매칭을 해가지고 데려가고 싶은데 비자가 딱 걸리기 때문에 제 비자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인도는 어떻게 하냐면 아예 HR 회사나 이쪽에서 처음부터 H1을 다 데리고 와버립니다. 그 HR 회사 자체적으로. 그래서 1000명, 500명을 일단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H1으로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어떤 기업들의 파견 근무를 보냅니다. 6개월 프로젝트 단위로. 그리고 나서 H1 트랜스퍼가 이루어져요. H1을 일단 받아버리면 그때 트랜스퍼는 굉장히 유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그런 것들도 왜 인도가 강한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5등 정도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어카운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죠? 숫자리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외국인들이 취업해가 편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뭐가 있냐면 디자인 뭐 이런 계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최소한 우리가 미국 취업을 염두에 둔다면 내가 어떤 분야로 갔을 때 미국의 오프닝 기회가 많은지 정도는 충분히 구분해 보시는 찾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내가 영어 공부를 잘한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 굉장히 바보 같은 짓입니다. 내가 영어 능력이 잘 되면 미국에서 취업을 잘하겠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미국 기업에서 영어 잘하는 나를 왜 뽑겠어? 영어 잘하는 미국 애를 뽑겠지.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어느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직무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IT,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인사, HR 쪽이요. 어떤 기업에서 외국인을 뽑지 않습니다. 전부 다 우엉비행 대리인들이 전부 다 나가요. 마케팅 쪽 H는 잘 안 해줍니다. 왜? 외국인들을 굳이 마케터로 뽑을 이유가 별로 없죠. 특별히 한국 시장에 관심이 있지 않는 이상 그 나라 시장에 자국의 시장에서. 왜냐면 미국에서 마케팅 할 거면 미국 문화를 알고 미국에서 뽑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H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H1을 외국인들이 많이 해주는 직군이 뭔지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J1 비자와 H1 비자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은 내 전공이에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이 하버드를 갔어요. 하버드에서 필라소피를 전공을 했습니다. 철학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 2학년 때 무슨 정신대에 나와가지고 뭐를 하고 뭐 인턴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빅 업하는 펌이 취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도 오케이, 얘도 오케이 했어요. 근데 딱 비자를 받으려니까 H1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공이 뭐예요? 필라소피예요.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H1 비자의 핵심은 뭐냐면 내 전공과 직무가 매칭이 돼야 돼요. J1 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학부 때 공부한 내용을 미국에 가서 뭔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라고 하는 취지의 비자가 J1 비자이기 때문에 내 전공과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 가는 경우에는 J1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유학을 간다고 하면 전공 선택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비자의 조건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하고 싶은 공부 아무거나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유학을 갈 때부터 취업을 염두에 둔다면 2학년 때 전공을 선택을 할 때는 내가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가서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할지를 미리 생각해서 그 기업과 매칭이 되는 전공을 선택을 하셔야지만 그래야 비자가 나온다는 거죠. 자,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취업이 안 되는 게 아니죠. 기업에서 나를 요구하지 않아서 취업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결국은 이 비자가 안 나와서 취업이 안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의 취업은 그 나라의 이민법과 노동법을 먼저 정확히 알고 그 중에서 내가 어느 비자를 통해서 어떤 쪽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어떤 전략이 먼저 수립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비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미국으로 갈 때 선택할 수 있는 비자 타입은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J1 비자죠? 문제점이 뭔가요? 지금 J1 비자로 가는 문제점은 딱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단순 업무직으로 J1 비자가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서 1년을 내가 미국에서 경험을 하는 것이 나중에 정규 취업을 할 때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다시 바꿔서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냥 인건비가 싸니까 그냥 약간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J1 비자를 미국에서도 많은 99%의 한국 기업들이죠. 95% 이상의 한국 기업들이 J1 비자를 추진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나도 단순 업무를 하러 가는 J1 비자가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이게 문제점이 되는 거죠. 해결책은 뭔가요? 처음부터 J1 비자를 가도 경력 중심의 전문직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게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1년을 일하려고 하는 인턴십을 통해서 정규 취업을 할 때 이게 경력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어차피 시급은 비슷합니다. 8분에서 11분 사이기 때문에 돈을 벌고자 하는 제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J1 비자로 갔을 때 굳이 내가 J1 비자로 갈 때는 그러면 내가 이 경력을 통해서 나중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취업을 할 때 이 경력이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이걸 통해서 한 걸음 올라설 수 있는 직군이라는 가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박수포장을 하거나 단순하게 복사만 하다 올 것 같은 제2비자 인턴십은 어떤 형태로는 의미를 굳이 막 부여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제 동생이라면 가지 말라고 말했죠. 내 동생한테 가지 말라고 하는 인턴십을 우리 학생들한테 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1번 비자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경력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5년 후에 또는 3년 후에 내가 가고자 하는 포지션과 지금 1년의 어떤 인턴십이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를 확실하게 먼저 이걸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F1 비자죠. 만약에 내가 제대로 된 회사로 혹은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학을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유학 가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네,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러면 돈이 비싼 학교가 아니라, 그죠? 네, 비싸고 아주 좋은 랭킹 학교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가서 비자와 이슈가 없을 수 있는 학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좀 저렴한 학교들.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OPT와 CPT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인턴십을 할 수가 있고 졸업하고 OPT를 통해 가지고 내가 취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미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으면 어학연수를 갔다고 하고 가정을 해보세요. 어학연수는 학위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CPT도 안 나오고 OPT도 안 나옵니다. 그럼 내가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학생은 미국 회사에서 인터뷰도 받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리더를 워킹할 수 있는 스테이터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것은 CPT도 아니고 OPT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미국에 취업을 하려고 생각하신다면 유학을 갈 때 학교 선정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학교를 선정하셔야 돼요? 아주 쉬운 일이죠. 아주 쉽게. 그럼 내가 인턴십을 하려면 대도시로 가셔야 됩니다. 내가 베개 쪽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베개 쪽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가 미국의 텍사스 같은 학교, 어서나 샴페인 같은 학교를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근처에 큰 회사들이 좀 있긴 하나 조그만 회사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학위를 해서 박사학위를 하겠다고 한다면 랭킹이 좋은 학교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학위를 해서 박사학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취업을 처음부터 목표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도시에 있는 학교로 가셔서 그 학교를 다니시면서 들어가서 동시에 인턴십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게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루트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정서부터 유학을 가셔서 CPT, OPT를 이용한 H1 비자를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학교 선정서부터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 만난 굉장히 많은 유학생들은 학교 선정을 어디서 해줬어요? 유학원에서 해줬습니다. 또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전공도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떤 선배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선배가 얘기해주고 싶다고 하니까 그 전공에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4학년이 돼서 공채가 없는 미국에서 더구나 H1 비자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취업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린 이슈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유학을 가서 정식으로 좀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학교 선택이나 전공 선택부터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H1 비자인데 이거는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현재는 바로 지금 H1 비자는 좀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언제는 가능할까요? 2, 3월에는 좀 가능해요. 그래서 2, 3월에는 저희도 좀 오퍼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2, 3월에는 조금 이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요. 네, 그러면 이제 엔트리는 되게 어렵고요. 경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1, 2, 3월에 인터뷰를 해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4월 1일날 읽고요. 그리고 10월 1일날 기다렸다가 10월 1일날 입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7, 8개월 정도 기다려주는 겁니다. 회사에서. 경력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바로 입출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거 해결 방안은 뭘까요? 우리나라가 나눠주기를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자체권을 받게 되면은 4월 1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매칭해서 아무 때나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1000명에서 2000명은 바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되나? 비자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슈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받으시는 거죠. 미국에서 취업하는 굉장히 쉬운 거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F1 비자가 유학생들이 CPT와 OPT를 거쳐가지고 H1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죠. 대학을 다니면서 누구와 사랑에 빠져요? 시민권자와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결혼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뭘 받게 돼요?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모든 이슈들에서 개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취업이 아주 용이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가자마자서부터 나는 찾으러 다닐 수도 있겠죠. 누군가. 근데 어려워요. 10분이 뭐니 이걸 청소도 얘기하기 좀 어렵잖아요. 유학생인지 아니면 동생인지 이거를 참 구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만큼 신문 이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한국에서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주공사에서 이제 진행하는 영주권 프로그램들이 있죠. 들어보셨나요? 공장에 가서 1년 일본 공부를 하고 다닌다든지 전부 다 비리는 중입니다. 바발공장에 가신다든지 영주권을 한 6천만 원 벌써 받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영주권만 받은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미국에서 월팅할 수 있는 세일러스가 있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전부 다죠. 실업률이 10%에 가까운데 우리는 그 대열에 그냥 합류하는 것뿐입니다.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냥 실업자를 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만 받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것보다는 내가 경력을 쌓아셔서 그 경력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고 결국 이 취업 전문직 영주권 이질이거든요. 그쪽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경력을 쌓아서 연고 올리는 어떤 그런 루트가 사실은 정확한 방법이죠. 근데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생각하시는 분들 전부 다 50만 원 투자인 EB5라든지 아니면 비승연직으로 이렇게 한 2, 3년 하다가 공장에서 일을 하시고 일단 영주권만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로 인한 폐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